요즘 전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이슈, 바로 이란이죠. 만약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글로벌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이 아주 민감한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정보기관들이 딱 잘라 말하고 있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다음 주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란을 둘러싼 이 긴장감이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에 압력솥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이 지역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우리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 진짜로 뭔가 중대한 임계점을 넘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만약 공격을 결심한다면 그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란 내부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파고드는 것. 둘째,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보는 핵합의 대신 아예 핵 위협 자체를 영구적으로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린다는 거죠. 물론 전쟁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이버 공격부터 아예 전면전까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 분석가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A, 외과 수술식 타격입니다. 자, 그럼 가장 확률이 높다는 이 외과 수술식 타격, 이게 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가상의 72시간 타임라인을 한번 단계별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작전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이란의 눈과 귀를 막고, 그 다음에 가장 아픈 심장부를 치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바닥기를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작전 시작 후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이때는 이란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데 모든 걸 집중합니다. 테헤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부나 해안가의 레이더 기지처럼 방어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아예 마비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냥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물리적인 타격과 동시에 이 A-18G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로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또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이나 군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펼친다는 거죠. 이렇게 이란이 사실상 장님이 된 상태에서 이제 2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작전의 핵심 목표, 그러니까 나탄즈나 포르도에 있는 지하 핵시설이나 자그로스 산맥 깊숙이 숨겨둔 미사일 기지처럼 가장 단단하게 방어된 핵심 시설들을 직접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지하 깊숙한 곳을 뚫으려면 당연히 보통 무기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GBU-57 MOP, 일명 벙커버스터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떨어뜨리는데 무려 6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뚫어버리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폭탄이죠. 자, 이제 군사작전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이 핵심 길목을 이란이 마음대로 막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해협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란이 작은 고속정 수백 척으로 벌떼처럼 달려들거나 바다에 기뢰를 뿌리는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AC-130 건의십, 그리고 24시간 감시를 위한 리퍼 드론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자산들이 총 출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군사작전 시나리오고요. 그럼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우리 지갑,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는 어떤 충격파를 던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물리적 전쟁이 금융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모든 건 유가 급등,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시작됩니다. 중동에 전쟁이 나면 유가는 당연히 치솟겠죠. 그럼 겨우 잡히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거고요. 이걸 잡으려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에 민감한 고평가 기술주나 성장주부터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예측 가능하지만 아주 파괴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돈이 몰리는 피난처 같은 섹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그 길목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온통 빨간불일 때 이 레이더 화면처럼 유독 초록불이 켜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에너지, 사이버 보안, 그리고 전통적인 안전자산.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이죠.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전쟁이 나면 미사일 쓰고 포탄 쓰잖아요. 그럼 그 빈 무기고를 다시 채워야겠죠? 이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업체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분쟁 지역인 중동의 석유 공급이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북미에 있는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이 미국이랑 정면으로 붙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보복은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국가 기관망이나 금융 시스템을 노리는 거죠. 당연히 이걸 막으려는 사이버 보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금이나 미국 달러 같은 전통적인 피난처인 거죠.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뭘까요? 목표는 전쟁이 날 거다 안 날 거다를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여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전쟁은 물론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감정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휩쓸려서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는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 그 위기는 전혀 다른 의미, 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